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모 언론사의 불문율을 만들었었던 정말 무서웠던 사이비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었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현실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똘순이라는 애가 어느 순간 저한테 너 나랑 좀 떨어져 있는 게 너한테 안전할 것 같다 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연락이 몇 년간 끊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그때 일이 몇 개가 연달아 따다닥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만나게 됐던. 아니요, 그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 일을 계기로 네. 이게 뭐가 연타로 좀 터지면서 그렇게 거리 둔 게 맞겠다 나온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드린 얘기가 몇 개 없긴 한데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는. 때는 2017년도 여름이고요. 에나벨2가 개봉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친구들이 있는데 철수하고 훈이하고 똘비로 할게요. 훈이하고 철수하고 똘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셋이서 다 공포영화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똘비가 공포영화를 못 봐요. 정말 못 봐요.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얘가 부탁을 해서 여자친구랑도 보기로 했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미리 봐두려고 한다. 같이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철수하고 훈이가 뭐 알겠다. 어차피 볼 거 그럼 심야로 보자. 우린 심야 아니면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심야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당시 그 영화관이 이벤트처럼 그런 걸 했었어요. 제일 끝자리에 랜덤으로 빈자리를 만들어 두고 영화 끝나기 전에 알바하시는 분이 들어오잖아요. 원래 예. 조용히 인형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가려고 보면은 그 인형을 보는 분들은 되게 깜짝 놀라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영화관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 꽂힌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밤도 늦었는데 우리 술 먹자. 그리고 그 셋이서 다음날 여행을 가기로 했었대요. 다른 A 한 명을 끼고. 예.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A한테 운전 맡기고 우리 술 먹자. 근데 이제 똘비가 나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들은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장난치는 거냐면서 좀 투닥투닥 하다가 똘비를 결국엔 보내고 철수하고 훈이가 우리끼리 술 마실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대요. 아니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놓고 지는 지금 여자친구랑 좋은 거 하러 간 게 뻔한데 갑자기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그 이벤트가 생각이 났대요. 인형을 사자. 그래서 영화관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 인형 팔아달라고. 근데 그 인형은 파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게 그때그때 대부분 폐기를 한다. 예. 그래서 아니 어차피 폐기할 거면 우리한테 팔아주면 안 되냐. 이미 청소하면서 다 폐기됐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네가 마지막 타임이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퇴근했고 한 2명, 3명 남아서 뒷정리만 좀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민폐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 알바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리고 원래 팔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몰래 하는 거니까 카드 결제는 안 된다. 현금으로 주셔야 된다. 자기가 따로 빼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이제 몇만 원을 쥐어드리고 인형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똘비네 집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 똘비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었고 약간 아지트처럼 쓰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비밀번호도 알면 되게 쉬운데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외우기도 쉬우니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신발장에 딱 들어오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 신발장 앞에 그 인형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 알람 끄고 핸드폰 무음 처리하고 잔 거예요. 둘 다 이제 자기 전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에 있을 그 꿀잼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톡방에 똘비가
온갖 욕설을 섞어서 300명씩 개가 와 있었대요. 예. 부재중도 막 수십 통이 와 있고. 그래고 전화를 했더니 똘비가 거의 울먹거리면서 자기 여자친구 잠깐 보고 집에 왔는데 문 열었더니 인형이 있다. 에나벨이. 그러니까 그 인형이 에나벨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사람 형태를 한 인형이었거든요. 얘가 앉아서 자기를 때려본다. 나 지금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고. 니들이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예. 지금 말하면 안 때린다. 그러니까 철수가 되게 뻔뻔하게 훈이도 자기랑 똑같은 말을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나 어제 훈이랑 술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잤다고. 그러니까 애가 진짜 나 무서워도 집에 못 가겠다고. 무슨 PC방에 있으니까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래고 어차피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대충 가방 챙겨서 그 PC방으로 갔대요. PC방에 가서 둘이 만나서 철수가 뭔 일이냐 정확하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갔더니 불이 딱 켜진데 신발장 앞에 그 인형이 앉아서 자기 째려보고 있었다고. 자기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철수는 엄청나게 속으로 우참하면서 네가 잘못 본 거겠지. 피곤해서 잘못 봤을 거다. 도대체 얼마나 무리를 한 거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훈이가 왔대요. 그래서 훈이도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똑같은 설명을 듣고 비슷한 반응으로 꺾어 본 거다. 오버하지 마라. A도 이제 곧 반차 쓰고 나온다 했으니까 A 만나서 갈 준비나 하자. 근데 얘가 짐이 집에 있다 아직. 짐을 가지러 가야 된다. 같이 가줘라. 나 진짜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대요. 똘비네 집으로 갔는데 문을 얘가 못 열더래요. 철수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인형이 없더래요. 야 없네. 뭐하냐 장난치냐고 헛것 본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똘비 표정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훈이를 살짝 봤대요. 훈이가 느껴온 게 얘가 다른 장난을 쳤구나. 얘가 치웠구나 하고 훈이를 봤는데 훈이도 좀 당황한 표정이더래요. 뭐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꺼내러 갔는데 그 짐 가방 옆에 인형이 앉아있더래요. 셋이서 다 당황한 거예요. 똘비는 소리도 못 지르고 철수가 훈이를 보니까 훈이는 철수를 보고 있더래요. 네가 한 거지라는 표정으로. 둘이서 눈으로 나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사인을 주고 받고 일단 버리자. 뭔가 재수 온 붙은 것 같다 버리자 하고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인형을 갖고 나가서 의류수거함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금요일날 A를 만나서 1박 2일로 여행을 갔어요. 예. 서울 근교로 그냥 가갖고 A도 그 단톡방에 있으니까 A가 이제 따로 철수한테 겐톡을 보낸 거예요. 너느냐? 우리다. 모른 척 해라. 이러고 셋이서 되게 무서웠던 것처럼 막 장난을 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철수랑 훈이가 그 생각을 했대요. 이거 A가 오는 길에 반차 써서 일찍 와놓고 좀 늦은 것처럼 저다 옮겨놓은 거구나. 각자 서로가 장난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똘비를 놀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냥 뭐 밥 먹고 술하고 자고 아침에 간단하게 해장하고 토요일날 동네로 왔는데 네. 시간대가 저녁을 먹기엔 조금 이르고 또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시간대라 가장 가까운 데가 똘비네니까 똘비네에 차를 대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우리 집에 차 주차할 거니까 난 짐을 올려놓고 올게. 그래서 그래 하고 어차피 인형은 버렸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똘비네 집이 3층이었거든요. 1층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기다리는데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1층에서도. 뭔 일이냐고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애가 문에 기대가지고 진짜 주저앉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데 하고 봤더니 거실에 인형이 있어요.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냈다 생각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철수는 이거가 어떻게 A가 따로 했나? 근데 그러기엔 얘가 의류수거함에 버린 걸 모르는데 훈이는 자기랑 계속 붙어있었으니까 할 수가 없고 예. 이거 뭐지? 하고 있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대충 쑤셔놓고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일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넷이서 일단 도망치듯이 집에서 내려와서 동네 술집을 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을 함부로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난을 아는 건 4명인데 예. 마지막에 집에 와있던 그 인형은 넷 모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수가 정신승리를 막 한 거예요. 이거 똘비 여자친구가 한 거다. 똘비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고 복수한 거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자친구가 의류수거함에 버린 걸 알 수가 없는데 똘비가 말해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쵸.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막 그러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똘비가 도저히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예. 그리고 이제 막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훈련에서 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날 어쨌든 이제 집에 갔어요. 거의 만 3일 만에 집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인형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도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불렀대요. 같이 있어달라고. 여자친구는 진짜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그런다 이러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같이 밥해 먹고 노트북으로 영화 좀 보다가 같이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대로 잤대요. 잤는데 솔비가 갑자기 깼대요. 맨 처음엔 꿈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화장실 때문에 깬 줄 알았대요, 자기가. 깨서 봤는데 옆에 여자친구 없어서 뭐지?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 인형을 안고 방문을 열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더래요. 그러면서 확 깼대요. 예. 그래갖고 와, 꿈 더럽다. 뭐 이런 꿈이 있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낑낑대더래요. 그래갖고 막 흔들어 깨웠더니 여자친구도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솔비가 웬 인형을 안고 자기한테 달려들었다고. 근데 둘이 새벽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그 둘이서 이제 꼭 껴안고 막 끙끙대면서 어떻게 꼭 잤대요, 다시.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각자 회사 갈 사람은 회사 가고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그날 걔가 똘비가 퇴근을 하고 단톡방에 말을 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근데 이제 훈이는 똘순이를 몇 번 봤고 철수는 똘순이랑 좀 친해요. 그러니까 A가 그 똘순이라는 애 걔 되게 센 무당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연락해보자. 철수 너하고 훈이 좀 친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자기 이모님이랑 지금 지방 내려가 있다고. 나 토요일이나 대학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모두가 이제 5일간 버텨라. 방법이 없다. 이건 버텨라. 본가 갈게 너무 지방이라 회사 출근이 걸리고 휴가를 쓰자니 여름 휴가철에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한 게 있어서 못 땡겨 쓰겠고 자꾸 설마 죽이야 하겠나 하고 그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지옥을 맛봤대요. 자기가 회사 일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예. 누가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자기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 하루는 거실에도 불 켜놓고 노트북으로 드라마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힌다던가 퇴근하고 집에 더 자려고 하는데 옆에 화장실에서 누가 샤워하는 것처럼 물소리가 난다던가 자기가 씻고 있는데 누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한 듯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난다던가 와, 미쳤네. 이렇게 해서 한 2, 3일, 3, 4일 버티다가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똘순이가 오기 하루 전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퇴근하고 진짜 반 초주검이 돼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힘들어 땅을 보면서 들어갔는데 웬 사람 발이 보인 거예요. 바로 앞에. 이건 여자 발이니까 여자친구가 왔나 하고 봤는데 웬 여자가 웃으면서 꺼지라고 내 집이라고 이러더래요.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그냥 나가 꺼져 내 집이야 이러더래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예. 까만색 원피스라 그래야 되나? 블라우스라 그래야 되나? 그런 좀 나풀나풀한 옷에 머리는 산발이고 입이 되게 컸대요. 눈은 정말 동그랗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동그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동그랗더래요. 근데 입이 씩 웃으면서 나가 꺼져 내 집이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대로 굳어서 여기 내 집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근데 똘비도 이런 걸 좀 좋아하니까 주워들은 게 있잖아요. 예. 웃는 귀신도 무서운데 춤추면서 웃는 귀신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주워들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아야겠다 싶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닫아야지 쓱 하는데 분명히 거실에서 춤추던 애가 갑자기 문을 턱 잡더래요. 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땡겨서 닫더래요. 똘비는 이제 미치겠는 거죠. 오면 죽인다는데. 그래서 단톡방에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철수랑 훈이가 오바하지 마라. 너 힘든 거 알겠는데 그건 솔직히 오바다. 네가 무슨 귀신을 보는 애도 아니고 아니 평생 귀신 못 보니까 보고 싶다고 찡찡거리면서 공포영화 보는 애가 무슨 귀신이 그렇게 너한테 말도 거냐. 뭐 네가 무당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좀 데리러 와달라고. 나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움직이겠다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훈이네 집이 똘비네 집이랑 가까워서 훈이가 가갖고
진짜냐? 진짜다. 근데 이 훈이는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현상 말고 제대로 귀신을 보는 게 평생 소원 중 하나이네요. 그래서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 똘비가 안 된다고. 너 진짜 큰일 난다고. 예. 너도 그런 거 알지 않냐고. 춤추면서 이런 귀신은 건드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훈이가 엄청 고민을 했대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철수가 참아. 야, 똘순이 온대. 참아. 똘순이 지금 일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올라오고 있대. 참으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똘비를 데리고 PC방을 갔대요. 그러고 다음날에 이제 똘순이가 올라와서 똘순이한테 막 상황을 울먹거리면서 막 설명을 했더니 똘순이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철수를 째려보더래요. 철수가 나 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한 거죠. 훈이도 봤대요. 그러니까 훈이도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니네 집 가보자고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끊기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똘순이가 쓱 보다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틀 정도가 집이 빈 거거든요. 예. 근데 물기가 있더래요. 그리고 샤워헤드도 물이 똑똑 떨어지고 제대로 잠겨 있는데. 예. 근데 똘순이가 이러고 나오더니 너네 여기다 뭐 갖다 놨냐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이 있었는데 버렸다고. 어떻게 버렸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에다 버렸다고. 지금쯤 뭐 어딘가 쓰레기 매립자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만 거죠. 근데 아직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방 쪽을 가더니 똘빈의 방에 침대 옆에 서랍장 같은 게 있는데 서랍장인데 좀 큰 거예요. 왜냐면 예. 옷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아래는 이제 공구 망치라던가 도라이버라던가 이런 공구들이 있는 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인형이 있더래요. 뭐야? 예. 근데 인형을 쑥 보고 가만히 있다가 니들 나가보라고. 근데 이 셋은 이미 특히 훈이하고 철수는 똘순이를 알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고 똘비는 약간 정말 무슨 구세주 보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형이 또 나오니까 셋 다 굳은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나가보라고 하고 나갔대요. 근데 똘순이가 이 인형을 꺼내더니 뭔가 얘기하는 듯한 소리는 나는데 정확히 소리는 안 나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고무줄 있잖아요. 까만색. 예? 그거는 자기가 입고 똘비한테 너 수건 있어? 이러더래요. 나 수건 있어. 똘비가 등산도 좋아하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손수건 같은 땀 닦는 거 있어요. 손목에 묶는 거. 네. 그거를 이거면 되냐고. 충분하다고 주라고. 해서 그걸 줬더니 애가 또 좀 있다가 인형을 갖고 나오는데 예. 인형의 눈을 그 손수건으로 가렸고 자기 고무줄로 손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까만 봉투 같은 거 있냐고. 안에 안 비치는 봉투 같은 거 있냐고. 그래서 까만 봉투를 꺼내서 걷다가 넣고 얘를 꽉 종려 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면 된 건가 하고 있는데 이거 임시방편이라고. 이모네로 가자고. 그때는 이제 철수가 운전을 할 때고 해서 철수 차에다가 인형을 던져놓고 뒤에 트렁크에다가 근데 그 철수 차가 SUV였거든요. 네. 뒤에다 던져놓고 철수가 운전석에 앉고 보조석에 이제 똘순이가 앉고 뒤에 훈이랑 똘비가 앉은 거예요. 네. 그리고 철수가 이모네 가는 길을 아니까 이모네로 가자 해서 이모네로 가다가 똘순이가 갑자기 잠깐만 저거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예요. 저 영화관 좀 가보라고.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을 갖고 이제 올라가서 니들 그거 누구한테 샀어? 그러니까 알바가 팔았는데 우리한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영화관으로. 하고 여기 혹시 일주일 전쯤에 영화를 봤는데 그 알바를 좀 찾고 있다. 그랬더니 알바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하는 거예요. 직원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라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철수하고 훈이가 좀 마른 체형인데 키 좀 크시고 생긴 게 이러는데 훈이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난대요. 철수는 얼굴이 기억은 나는데 표현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얼굴이 기억나? 이러던 거예요. 똘순이가. 얼굴이 분명히 봤다고. 이목구비 있는 거 분명히 봤고 되게 평범하게 생긴 얼굴은 맞는데 표현을 못 하겠다고. 예. 그림은 그릴 수 있어? 그림 그리기도 애매한데 기억은 나? 분명히 봤어.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똘순이가 듣고 있다가 여기 혹시 키 큰 남자분 없냐고. 여기는 남자 알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 큰 사람은 없다고. 키가 190쯤 돼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람은 없다고. 예. 근데 옆에 좀 오래 일하신 분, 매니저 그런 분인가 봐요. 걔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시냐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알바 하시는 남자분을 찾고 있는데
분명히 얘네가 봤다고 하는데 여기 안 계신다고 하니까 찾고 있다니까. 뭐 이목구비나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명찰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고 키가 되게 크고 마른 체형인데 얼굴이 되게 평범했다. 근데 매니저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약간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설마 하는 느낌? 그래서 똘순이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근데 티는 안 내고 혹시 CCTV 볼 수 있냐고. 그래서 CCTV는 이게 건물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거라 저희도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하 1층인가 2층에 관리실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니저님이 들어가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 촬영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가서 날짜를 보고 시간대를 딱 보니까 다 사람들 나가고 직원들이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철수랑 훈이가 올라온 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둘이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뭐라 얘기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이 딱 열리니까 갑자기 훈이가 엘리베이터 옆에 쓰레기를 좀 모아놨었나 봐요. 파란색 다라이 아세요? 영화가 나오면 뭐 팝콘 네. 버리고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버리려고 엘리베이터 옆쪽에다가 이제 다 모아놨던데 훈이가 갑자기 그냥 나가더니 파란색 다라이 뚜껑을 열어서 인형을 꺼내더래요. 뭐야? 그리고 갖고 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힐 때쯤 갑자기 다시 문이 열리더니 철수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냥 얹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당연히 건네주듯이 하는데 돈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문을 닫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철수랑 훈이는 이제 미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매니저랑 직원이 표정이 이 사람 뭐야? 이런 표정으로 봐요. 아니 인형을 쓰레기통에서 꺼내갔더니 돈을 줬다도 뭐야?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똘순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이런 표정이더래요. 예. 아이고 이거 제 친구들이 그날 술 먹었었나봐요. 늦게 영화 봐서 잠결이었었나봐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나가는데 매니저는 뭔가 좀 찜찜하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똘순이가 매니저님을 보더니 친구들이 잘못 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아마 잠결에 그냥 꿈이랑 얘가 좀 헷갈린 것 같다고, 그거는 이제 훔쳐간 거는 아닌 거죠, 버린 거 죽은 거니까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매니저분이 알겠다고 그냥 조심히 가시라고, 그런 직원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이제 똘순이가 차로 가서 하기 전에 담배를 하나 피면서 이모네로 가자. 근데 철수한테 이제 철수가 운전할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모네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철수가 길은 내가 아니까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했더니 이 철수가 또 운전병 출신이라 서울이랑 서울 근교 지리를 되게 잘 알아요. 원래 운전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길 알아, 어차피 외우고 있고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걸 때는 너를 뭐 뺨이 됐건 머리가 됐건 하여튼 어디를 때리고 말하는 건 나다. 그 전까진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와, 무섭다. 근데 이 철수는 똘순이를 믿어서 불안하지만 알겠다. 그리고 똘비랑 훈이한테 니들도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알겠다. 그러니까 뭐 차가 사고가 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소리 내지 말라고. 알겠다. 이러고 이제 차를 탄 거예요. 차를 타서 이제 쭉 가는데 이모님의 댁을 가려면, 서울에 가려면 외곽순환도로를 타야 돼요. 근데 그 외곽순환도로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옆에서 철수한테 야, 우회전해야지. 근데 철수는 이 길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기 무조건 직진을 해야 외곽순환도로를 타요. 우회전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냥 무시하고 직진을 한 거예요. 똘순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똘순이를 살짝 봤더니 똘순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말한 게 이건가? 소름이 쫙 돋더래요. 핸들을 잡는 게 원래 철수가 스틱차로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는데 진짜 도저히 손이 떨려도 한 손으로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핸들 양손으로 꽉 잡고 이제 가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이제 어떻게 올라와서 그 이모님 댁이 있는 경기도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빠지는 길마다 여기서라도 빠져야지, 어디 가는 거야, 여기서라도 빠져야지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무시하고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번에는 똘비가 야, 나 무서워, 집에 데려다줘, 나 도저히 못 가겠어, 집에 갈래, 나 데려다줘, 그냥 나 집에 떨궈주고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계속 하더래요. 근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무시하고 쭉 가가지고 이모님 댁 거의 근처 다 와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이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뺨을 팍 때리더래요. 너 뭐하냐고, 쓰라고. 봤더니 빨간불인 거예요. 분명히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하고 룸밀러를 보니까
똘비랑 훈이는 이미 눈이 약간 까뒤집혀 있더래요. 똘순이를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해 가. 해서 이모님 댁에 이제 도착을 했대요. 이모님 댁이 아니라 이제 이모님 댁 카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이제 똘순이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무슨 함 같은 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흰색 면포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빨간 무슨 실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옆에서 뭘 막 쓰고 계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부적 같은 거더래요. 예. 근데 이게 부적이 보통 노란색에 빨간 글씨를 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적. 근데 무슨 복주머니 같은 거에다가 씨알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고 흰색 종이에 뭘 막 쓰고 계시더래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서 공여 메고 인형 갖고 오라고. 똘순이가 이제 차 뒤에서 인형을 꺼내갖고 이모님 드렸더니 이모님이 그걸 보더니 혀를 차시면서 니들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냐, 어쩌자고 이런 걸 집에다 드리냐고 예. 하다가 그걸 손수건 같은 거 풀어서 면포로 눈을 가리고 예. 빨간 실로 이제 손발을 묶으시고 함에 넣고 그 복주머니 같은 거 함에 같이 넣고 함을 이제 딱 닫고 똘순이를 주더래요. 이거 갖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근데 차는 놓고 걸어가라고. 차는 자기가 운전해서 갈 테니까 니들은 걸어오라고. 근데 이게 그 카페하고 이모님 댁이 걸어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 없는 거리거든요. 걸어서 한 5분? 천천히 걸으면 10분 정도 거리라서. 그리고 가는 길에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소주 한 2-5병 사오라고. 예. 그리고 뭐 과일거리 같은 거 있으면 좀 사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모님이 차 끌고 가시고 철수 차 끌고 가시고 토복토복 걸으면서 철수가 똘순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야 이랬더니 좀 이따 얘기하자 라고 가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4명이서 가는데 하나로마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과일 몇 개랑 소주 몇 병을 샀대요. 근데 훈이는 여기서 눈치 없이 약간 기대를 한 거예요. 왜냐면 훈이는 이모님은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던 큰 무당을 자기가 실제로 보는구나, 이 과일이랑 소주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의식 같은 걸 하시는구나. 네. 약간 기대까지 하고 집에 마당 쪽을 딱 들어가는데 이모님이 차를 세워두고 네. 멀리서 보는데 약간 손짓으로 나오라는 손짓 있잖아요. 차 쪽에다 일로 와 이런 손짓을 하시더니 함이 열려 있는데 일로 와 하는 손짓을 하시더니 어느 시점에 함을 다시 닫더래요. 예. 다시 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지? 하고 가서 이모님 이거 소주랑 과일 윗동만 자를까요? 이랬더니 이모님이 뭔 소리냐고. 그 과일 내가 먹고 싶어서 사오라 한 거라고 하고 소주 잡고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하시고 차 주변에 이렇게 막 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은 먹었냐? 그래서 아직 식전이다. 그러니까 니도 오늘 혹시 자고 가냐? 그럼 술 한잔 해라 했는데 아니라고. 저희 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모님네 집이 좀 무서워요. 귀신을 잘 못 보는 사람도 이모님네 집 가면은 일주일만 있으면 귀신 무조건 봐요. 좀 무서워요. 그 집 자체가. 예. 뭐 이모님 말로는 여기서 사람을 해할 만한 귀신은 없는데 똘순이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귀신들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섭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미 그 얘기를 들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희 오늘 가겠다고. 그래서 이모님이랑 똘순이랑 술을 홀짝홀짝 하시고 철수는 운전해야 되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똘비는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이제 다 된 건가요? 했더니 되긴 뭘 되냐고. 이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또 뭘 할 게 있나? 그러니까 할 거 없다고. 니들은 가면 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 꾸벅하고 차 타고 가는데 이모님이 철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운전은 좀 조심해서 하라고. 과속하지 말라고.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운전 조심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철수가 운전 조심히 해서 넷이서 서울로 온 거예요. 가면서 철수가 이 똘순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엄청 혼난 거예요. 예. 정말 옆에 뭐가 있었으면 그걸로 맞았을 거래요. 그러면서 똘순이가 얘기해 준 게 자기가 그 CC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철수하고 훈이가 아르바이트생하고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웬 여자애가 정말 나펄나펄 막 쫓아가더래요. 그게 똘비네 집에서 본 거래요. 얘가 여기서 따라왔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얘가 훈이 뒤에 딱 하고 엎지더래요. 그러니까 훈이가 갑자기 그 인형을 챙긴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문이 닫히려는데 그 남자 알바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돈까지 주면서 남자 알바를 어여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남자 알바는 귀신 중에 종종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귀신들이 있대요.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알바하던 애일 거고 자기가 죽은 지 지금 긴가민가 하는 애 같은데 아마 그냥 계속 여기서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봐도 문제 있어 보이는 애가 왜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걸 말리려고 간 것 같은데 돈까지 주면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애랑 먼저 얘기를 해보니까 너 뭔데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인형에 있는 그 여자애가 여기 내 집이니까 여기 내가 있지. 여기는 네 집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내 집이라고. 이제 내 집이라고. 여기 내 터라고. 내 터에도 나 쫓아내보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막 웃으면서 말했대요. 아니 네가 터줏대감이야? 아니면 뭐 도깨비야? 뭐야? 터줏대감도 아닌데 무슨 네 터를 타령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좀 욕을 좀 한 거죠. 그랬더니 애가 막 소리를 빽빽 하길래 그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버려야겠다 해서 자기가 처리해야겠다고 철수 차에다가 던져놓은 거고 영화관 갔다 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저게 좀 악귀라고 하기엔 약한데 잡기라고 하기엔 좀 센? 그리고 차에 타려고 딱 가는데 SUV는 트렁크가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 창문 옆으로 애가 막 문을 치면서 손이 묶인 채로 막 문을 치면서 열라고 나 집에 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철수한테 그런 말을 한 거고 자기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내 목소리 들려도 무시하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모님이 잘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걔는 잘 설득시켜서. 그리고 이제 철수는 똘순이한테 엄청 혼나고 푸니하고 같이 또 혼나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장난을 안 치겠다고 맹세를 했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철수가 저예요. 이철수구나. 이세계 여행자니까. 예, 그 철수가 저였어요. 그나마 잘 처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장난을 치려고 했더라도 홀려서 그런 거니까 잘못은 없는 건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똘순이가 그때 저한테 막 혼낸 게 밖에서 물건 주워오는 것도 위험한데 예.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구분도 안 가는 애가 준 걸 받아오냐고. 심지어 그냥 받아온 것도 아니고 네가 대가를 치름으로써 얘가 집에 눌러앉게 허락한 거랑 똑같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게 몰랐죠. 그렇게 돈을 내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와 같은 의미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분들도 점사 보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허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일은 홀려서 그랬던 거고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설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잘잘못 따지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잘 해결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똘순이한테 또 혼난 건데 네네. 우리가 애초에 장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냄새를 풍겨서 그렇죠. 그 냄새를 맡고 쫓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가져갈 만한 사람을 컨택을 하고 있었겠죠. 그 귀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간 거고 홀리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네. 인형 같은 걸로는 절대 장난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나무, 인형 이런 걸로는 절대 장난치지 말라고.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야. 이세계 여행자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확실히 몰입을 시키고 아까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섬뜩한 거예요. 다 무서웠지만 차 안에서의 그 적막감 속에 말을 건다던가 아니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룸미러를 보니까 뒤에 눈 까디집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숨이 막혔거든요. 저는 사실 이 일을 네. 겪기 전에는 사람 목소리를 따라하는 귀신? 뭐 장산범도 아니고 뭐야? 그러고 장산범도 있나 없나 이러는데 비웃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이게 따라하는 게 제가 정말로 귀신 보시는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 모습으로 따라하는 귀신들이 무섭대요. 왜냐면 쳐다보게 만들 거고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네. 행위가. 그리고 대화를 하면 들러붙는다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은 실제로 철수가 본인이라고 마지막에 또 오픈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번에 또 이런 레전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고 편안하게 지금처럼 들려주시면 문제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야, 레전드다. 이거 진짜 레전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이모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친구 여성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보통 신기가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바로 전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인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은 아마 아주 많이 심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묵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묵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좀, 아니,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도, 오늘은 뭐 보통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저거는 주작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릴 건데, 오늘은 좀 더, 좀 많이 안 믿기실 거예요. 안 믿기실 거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제 제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들이 좀 많았지만 오늘도 공포보다는 제 상황 이야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큰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큰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몇십 년 만에 정말 평범한 삶을 좀 정말 짧게나마 즐겼는데 아마 앞으로 제 삶이 조금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좀 정상적으로 도움 주시고 이제 많이 받았던 응원에 보답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겪었고 이제 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로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기적분들이랑 돌비님한테 사과도 드리고 싶고 아니에요. 딱 때마침 현재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듣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규종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현상으로 고생을 하거나 어떤 큰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귀신을 본다, 무섭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묵님 네,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렛츠가 기릿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일단 기의 신이 저를 괴롭히던 확신을 처리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혹시 요즘에 무슨 꿈 꾸는 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후 관리차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안 좋은 게 보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이다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무당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으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숨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뭐 있지 않냐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너 일 처리되고 나도 당분간은 참 잘 지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 이제 여쭤보니까 네가 아주 깔끔한 복장을 검은 사제 복장을 입고 나타난대요. 근데 몸은 어디 전쟁이라도 갔다 왔는지 완전 상처투성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아주 슬픈 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다가 그걸 보다가 깨진대요. 그러길래 제가 사제복이요? 에이, 뭐 조만간에 제가 뭐 그 예전에 스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쪽으로 전향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선생님이 저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갖고 그런 거라고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 곁으로 돌아갔고 다시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이전 시참에서 풀어드린 선생님 부탁으로 이런저런 무속적인 일도 도우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제가 처리할 수 있게끔 무속적인 일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무구를 어느 한 사찰에서 받아가지고 선생님 댁으로 전달해드리러 갔죠. 근데 선생님 댁 앞에 무당형님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저 일 해결되고 형님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떠나셨고 그 후로 정말 간만에 오셨던 거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대문 열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근데 뭔가 좀 조용해요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때 딱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엄청 날카로운 듯한 기운이 저를 막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온몸이.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는 선생님 집에 살던 사람 수 외에 신발 숫자가 보였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무당 형님이 누구 데리고 왔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레 이제 다시 대문을 나가서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저 도착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일도 없으니까 옆에 밭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가시면 저 부르러 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밭일 좀 하려고 차 안에서 옷 갈아입는 도중에 선생님이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일하지 말고 차 안에 숨어 있듯이 있다가 좀 이따 나가는 손님 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한테 뭐가 보이는지 자세히 봐라.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라 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뭔가 또 심각한 게 터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대문 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데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니까 시야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째야 되나 하는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 대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고 그 뒤로 무당 누나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그 뒤로 난생 처음 보는 무복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요. 그 뒤로는 정말 놀랬던 게 신부 복장을 하신 40대 아저씨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까 그 문자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20대 초반의 정말 해골 같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남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뒤로 또 누가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무당 형님이겠거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모든 사고랑 이성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진짜 이게 터지듯이 뛰다 못해가지고 진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 눈에 보인 게 그게 정말 정확히 아직까지도 눈만 감고 있으면 그게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게. 눈이 6개가 달려가 있어요.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그리고 그 눈은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표현하기가 힘든데 뿔이거든요. 근데 이 뿔이 긴 주둥이 끝에 송곳니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원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있어야 될 자리 쪽까지 올라가고 뿔 형상을 만들고 있는 염소였어요. 그게. 악마잖아 이거.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했죠. 저게 뭐냐. 저기 뭐냐고. 사고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그냥 완전 흑염소였어요. 그냥 흑색깔 염소. 근데 그 주위에 도는 기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영가한테 기운이 도는 거는 기의 신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커매요. 기의 신은 노랗고 하얀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검었다라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검은 연기 같다, 홀로그램 같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운이었어요. 기운 딱 봐도. 이게 막 사지가 떨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모든 게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 걸 봐버리면.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들면서 이거 선생님이
내 뭐 사제복 입었다고 봤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미쳐버려서 그런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완전 모든 사고가 정지된 와중에 그 일행들이 무당 형님 차에 타고 무당 형님이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시더라고요. 무당 누나랑 선생님만 남은 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차 뒤에 숨어서 정말 고개만 살짝 빼꼼 내민 채 그 차가 간 방향으로 보면서 그 차가 완전 제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볼 때까지. 그리고 한참을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담배를 연달아 피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선생님 댁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안에서 누나랑 선생님이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분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면서 막 헛구역질을 하시는데 예. 그때 드는 생각이라고는 어디선 복문도 있어가지고 신당 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신장칼 들고 와가지고 두 분 돌아가면서 왜 이러시냐면서 제가 칼 막 쳐대면서 내가 뭘 해드려야 하냐면서 막 여쭤보는데 그냥 정말 고통스러워만 하세요. 헛구역질 하면서.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하시다가 문학 누나가 갑자기 백무아 나가! 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와 동시에 엄청 크게 토를 하시더니 무당 누나 입안에서 가늘다란 하얀 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 손이 바닥에서 물고기 마냥 파닥파닥거리다가 자세를 잡고 누구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마냥 손가락을 까닥까닥까닥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데 움직여지십니까? 안 움직이시죠? 완전 구르기에 빠져갖고 멍하게 있으니까 무당 누나 한 번 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과 동시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크게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똑같이 입안에서 선생님한테는 손이 몇 개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개가 아니고. 그러면서 누나가 빨리 나가라고 새끼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공포에 완전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고 차 안에 들어가고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그 손은 뭐냐고, 그리고 그 애는 뭐냐고, 악마냐고 물어보니까 두 분께서 동시에 너 혹시 뭐가 보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두 분은 여지껏 그 애를 볼 때마다 검은 기운을 받고 느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렇게 왔다가 오늘은 갑자기 살을 내뿜었다면서. 예. 아까 뱉어낸 것들이 살이라면서. 너 뭐 봤냐 그래 물어보길래 아까 봤던 염소의 생김새랑 뭐 기운들이랑 이런 걸 설명을 드리니까 두 분이 또 동시에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돌아가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실명으로 거론을 할게요. 무당 형님 실명입니다. 예? 효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효재가 지금 그거한테 먹혀 있다고. 살려야 되니까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앞으로 당분간 네가 좀 바쁠 거다. 시키는 거 좀 잘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근데 그게 뭐냐 악마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른다.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아는 한 한국엔 악마는 없다. 예. 자신이 느끼기로는 너를 도와줬던 기의 신의 반대쪽 모습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받들어졌고 그 받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이어졌고 했지만 너를 도와줬던 선행을 하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귀신도 있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악마로 보일 거고 악마로 느껴질 거고 악마가 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심지어 아까 그 신부님들도 구마를 했었고 모든 걸 다 했대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일단은 모른 체 하면서 제가 이제 시참에서 풀어드렸던 사이사이 일들도 도와드리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여쭤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효재 형님 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 역시나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구마, 테마, 뭐 어떤 기공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예. 근데 심지어 그 빙의되어 있던 남자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효재를 구하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체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모습을 알고서도 처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정말 미치겠다면서. 네. 그래도 어찌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하시길래
저야 뭐 물건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 주고 또 그거 받아갖고 드리는 게 다인데 제가 뭐가 고생이냐. 두 분이랑 효주 형이 고생이지요.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러갖고 약 한 달 전인가요? 오늘 시참하기 전 이제 선무당 이야기 시참하고 다음 날인가? 선생님 부탁하신 물건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댁에 이제 전달해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차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밖에 대문 밖에서 효재 형님이 엄니 저 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저랑 누나랑 선생님 3명이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효재 형님 목소리 속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뿜는 기운은 진짜 이게 너무 악하다 못해갖고 아팠어요. 이게 기운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당 누나가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마 쟤들 다 알아가지고 오늘 날 잡아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너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 니는 도망가라.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랑 인연 끊으라고. 내가 다시 너 찾아갈 때까지 이쪽으로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처리하면서 죽고 나서도 너에 대해서는 항고할 테니까 도망쳐라고.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어째 도망갑니까? 그래도 연약한 여자들인데. 그래서 못 간다. 이것도 내 팔자다. 나도 부딪힌다. 하는데 두 분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네가 어찌해볼 그런 게 아니라면서.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효재님이 막 웃더라고요. 한참은 엄청 크게 웃다가 문 열어봐라고. 이거 옆에 계시는 이분은 그냥 열 수 있는데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너희들이 직접 열어서 우리를 직접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무당 누나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할게요. 예. 미리야,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선생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냐고. 그거 다 결국은 힘 조금 센 조상기들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뭐 신의 대리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조상? 아이고 개소리 하지 마. 세상 어느 조상이 지들 손주 손발 다 잘려나가고 죽기 직전에 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사기쳐갖고 자신 받으라고 해 눌러앉아. 내가 그것도 다 쳐내줄게. 나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게 편해. 예. 하시면서 한참 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입구에는 그 20대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동공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눈이었어요. 쟤한테 보이는 거는. 그러면서 저쪽을 싹 쳐다보더니 너구나 하면서 동시에 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안에서 하얀 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미리 누나가 제 손과 선생님 손을 잡고 집 뒷뜰에 있는 개구멍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리 누나가 정말 야위거든요. 근데 저는 덩치가 좀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그냥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어디서 그래 힘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력님 힘이었겠죠. 한 손에 선생님 쥐고 한 손에 저를 잡으면서 완전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개구멍에 저희 둘을 집어 던지시면서 딱 막으시더니 도망가라고. 선생님은 지금 신령님 힘도 없고 쟤는 그냥 일반인이다. 그리고 저것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도망가봤자 못 막는다. 내가 최대한 여기서 막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나랑 효재 살리러 와달라고. 하면서 저는 또다시 그룹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를 잡고 뛰라고 하시더라고. 뛰는데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저는 당시에 심장 시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미리 누나를 비켜가지고 나온 손 몇 개가 저희를 잡았어요. 선생님을 잡고 저희를 잡고. 근데 이게 그냥 영이고 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지장은 안 가고 그냥 계속 뛰었어요. 얘들이 막 다리 밑에서 저희를 잡고 타고 올라오는데도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손들은 제가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마까지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택시 있는 쪽으로 가서 택시를 잡고 선생님이랑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찢어지면 선생님이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 근처에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들었어요. 예. 정처 없이 떠나면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죠, 전화로. 그렇게 이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조금의 안정이 정말 험하게 무너지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존재의 등장에 그러기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다 보니까 밤이 12시가 지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처에 보이는 모텔로 가서 잠을 청하고 눈을 뜨니까 이제 신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전에 빙의 시참했을 때처럼 영안이 완전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보는 게 남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열린 건지 아닌 건지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베란다 쪽에 하나가 보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열려버린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근데 이게 완전 처음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매일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화면 전환 없이 그저 노란빛 사이 속에서 엄청 큰 종소리가 그냥 천천히 땡 하는 꿈을 꾸다가 깨면 눈물을 그렇게 한참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깨다 보면. 예. 그런데 뭐 다른 꿈은 아니고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깨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근데 막 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효재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근데 그게 그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일단 내 지인 통해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그냥 훑어 지나가듯이 한번 확인해달라 했으니까 아마 곧 연락 올 거다. 예. 근데 넌 어떻냐 말씀하시길래 영안이 완전 열린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한숨 쉬시면서 일단은 버텨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라 하시길래 선생님은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나는 다행히 살 맞은 거 금방 쳐냈다고. 그래도 짬밥 있는데 금방 쳐냈다. 근데 밀이랑 네가 걱정이라고. 효재랑. 근데 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숨어서 지내라 하시고는 끊으시고 또 며칠을 제가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만취한 목소리 플러스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효재가 갔다고. 효재가 떠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휴. 가지도 못했거든요. 오면 예. 안 된다 해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미리도 완전 그냥 미쳐버렸대요. 모든 행동이 정지가 되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냥 눈 뒤집힌 채로 미쳐버렸대요. 예. 미리 누나도. 그래서 그냥 강제로 정신병원 들어갔대요. 효재 형님은 아무런 가족이 없던 상황이고 미리 누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던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 입원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 울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모든 불안함과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분노도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냥 제가 살면서 여지껏 짊어졌던 공포, 불안함, 모든 감정들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피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한테 알겠다고 선생님한테 건강부터 챙기시고 부딪히지 마시라. 정비를 하고 가자고.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개죽음이다 하니까 온갖 쌍욕을 하세요. 야 이놈아 니는 이게 참아지냐. 당장 내일 죽이러 갈 거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매몰차게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딱 정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 기다려달라고. 선생님이고 효재 형님 영이고
미리 누나든 간에 다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누가, 이게 뭐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떠올라져요, 이게. 머릿속에.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 물건을 찾으면 찾거나 사가지고 이걸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난생처럼. 집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이도 자다가 계속 뭔가에 크게 놀래서 깨가지고 경기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폐만 떨어지면 애가 막 불안 증세 보인다고. 근데도 저는 아직도 매몰차게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 4일날 밤에 갈 거다. 힘들어도 조만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4일날 밤에 우리 집에 양쪽 부모님들 다 모여달라고. 네가 좀 전화 좀 돌려도.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전화기 끌 건데 내 절대 죽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찾지 마라. 내 4일날 밤에 간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그대로 다 해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며칠간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정신병자였어요. 뭔가 계속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4일날이 좀 며칠 전이죠. 한 3, 4일 됐죠. 집으로 갔고 집 앞에 준비해둔 항아리 같이 생긴 병 안에 물이 담겨 있었고, 뚜껑을 달고 문 양쪽 옆에 세워두고요. 그 물 뚜껑 그 병 사이로 물을 뿌렸어요. 또 다른 병에 준비해온 거를. 그러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랑 아내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정과 이제 제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울음기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어떻게 찾았는지 하얀 손들이 제 가족 주위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나타난 거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그대로 안고 빨리 가족들한테 내 주위로 둥글게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됐다 할 때까지 그것 또한 소리도 내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면서 빨리 내 주위 둥글게 무릎 꿇고 앉아라 하고, 다들 두 손을 잡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믿는 존재에 대해서 빌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 아들 손에 준비해온 십자가를 지어주고요. 그 손 위에 이제 제 양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딱 이대로 말했거든요. 여지껏 이제 제가 항상 대상 없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감사함도 없이 그저 부탁만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상을 정할 것이고, 난 지금부터 당신의 개가 될 거고 노예가 될 거고 당신의 아이가 될 거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대가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일 테니까 정말 간곡히 간절히 부탁한다. 부디 악으로부터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내 지인들을 지켜줄 힘을 빌려달라고. 예. 아휴, 참 가늠이 안 되네요, 정말.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이겠다.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도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한다. 악으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힘을 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분을 지명하니까 들어달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모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느님께 부탁드리니까 제발 힘을 좀 빌려달라고
아멘을 하고 딱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막 눈물이 팍팍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눈 계속 감고 있었어요, 그냥. 네. 근데 아들이 제 뺨을 만지면서 아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는 아들 손 감촉이 느껴지는다면서 딱 눈을 뜨려는 순간 기절을 했고 눈을 뜨니까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거짓말같이도 집안에 있던 그 손들 전부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 뒤로는 제 가족들, 제 아내, 제 아이들 아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며칠 동안. 네. 근데 그 대가를 오늘 확인을 했어요. 네. 제가 오늘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수도꼭지 연금마냥 콧물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 신상 정보를 새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적고 민증번호를 적으려고 하는데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순간.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잃었던 거를 기억을 해내니까 밤에 와이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카톡프사 이름을 확인을 했고 이름이 정말 낯서더라고요, 기억이. 그러다가 점점점 기억이 돌아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대가구나 했는데 지금 제가 또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따로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시들무가 아닌 이 경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런 대가가 지금 무섭지 않아요. 저는 빨리 정말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고 정신병원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마친 다음에 세 분을 구해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백목님 오늘 이야기를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응원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든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도 진짜 귀신 에피소드 그것처럼 정말 한순간에 그냥 다 괜찮아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빨리는 아니고 어쨌든 해결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활동 자체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들을 수 있다면 힘내시라고. 맞아요. 아유. 돌아가시고도 아마 편히 계시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느낌이 받는 거로는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원 자체가. 아까 그 하얀 손 항상 미스터리로 나왔던 하얀 손이 좀 급이 되는 귀신들이 날리는 살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 손 보호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살들이 뭐 어쨌든 다치거나 작게 다치든 크게 다치든 해서 그 기운을 다시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가는 거래요. 손무연.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중간에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시들무에서 하얀 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런 것들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마 그걸 보셨던 분들은 근처에는 좀 급이 높은 애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센 애가 그런 걸 뱉어내고 달려들고 사람이 미쳐가고 다치거나 죽었으니까. 일단은 백목님 이게 그냥 진짜 거짓말처럼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목님이 힘내셔야죠. 지금 정말 힘내고 다음에 웃으면서 이거 막 울었던 거 이랬던 거 막 부끄러워할 만큼
정말 씩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백무님 진짜로 뭐 다음 주에 바로 해결돼도 진짜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야기 들려드리겠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속마음은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힘내시고 우리 또 귀족님들 지금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다 같이 또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백무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분이 백무님뿐만이 아니라 뭐 봉다리님도 계셨고 또 수많은 분들이 그런 힘듦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감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함부로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정말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한 번씩만이라도 진짜로 기도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바래주시고 하시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보는 마음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백묵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백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